자, 반갑습니다. 5일간의 화작 강의 안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화법과 작문을 선택을 했어. 이제 엄매는 볼 필요가 없죠. 우리가 화작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 하자니 시간 아깝고 안 하자니 불안하고, 정말 화작이 딜레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번은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공부를 하는 학생 또는 공부 안 하고 뭐 문제를 푸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게 화작의 축은 두 개입니다. 일단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시간도 줄여야 돼요. 근데 우선순위는 정확성이 두셔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화작엔 고난도 문제가 없어요. 화작엔 함정도 없어요. 근데 틀려요. 왜 그럴까? 이게 우선시 돼서 그래요. 생각을 아예 바꾸셔야 됩니다. 시간 단축은 내가 정확해진 뒤에 하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고 날리면서 문제 풀면서 시간 단축해봤자 한두 개 틀리게 돼 있죠. 뭐 더 틀릴 수도 있고요. 근데 아시잖아요. 화작은 틀리면 정말 나만 틀리는 거야. 데미지가 너무 커. 제발 이런 거 화작 몇 분 컷. 누가 화작은 12분 컷 해야지 귓등으로도 듣지 마세요. 12분 컷이 될지 13분 컷이 될지 어찌 알아요. 만약에 화작 10분 컷을 했어. 그래서 10분 안에 들어왔어. 그럼 들어온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나 화작 10분 컷 해야지 했는데 실제 풀어보니까 13분이 걸려. 그러면 10분에서 벌써 3분 밀렸잖아. 이제 큰일 난 거야. 어쩌지? 근데 그런 생각을 수능날, 그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수능날 한다면 독해가 되겠어요? 문학에서 그게 주제가 보이겠어요? 멘탈이 나간다니까.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해서 신속하게 진행했더니 몇 분 안에 끝났더라. 이렇게 돼야지. 몇 분 안에 끝내려고 이렇게, 그럼 실수 나옵니다.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게 몇 분 컷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학생 따라 다 달라요. 그리고 시험마다 달라요. 그걸 어떻게 몇 분으로 규정해요? 그 상황이 바뀌는데.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왜 스스로에게 부담 주는 짓을 해요? 시간 단축도 중요하지만 정확성이 길러져서 저절로 시간 단축될 수 있게, 그래야 어렵지도 않고 함정도 없는 이 화작을 우리가 쉽게 끝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정확성을 높인 뒤에 시간 단축까지 이룰 수 있느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 한 번은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이 공부는 무조건 기출. 그럼 기출 안에 화법과 작문, 그리고 작문 세 세트가 나올 때 각 세트별로 패턴이라는 이름의 원리가 있어요. 이걸 반복 학습을 해서 완전히 익혀야 돼요. 그럼 저절로 시간 줄어듭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거의 발표 나오지 않겠어요? 첫 세트는? 그럼 발표 어떻게 읽는지, 어떤 스토리로 발표를 하는지 좀 알고 있으면 좀 빨리 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발표를 할 때 주로 뭘 갖고 문제를 만드는지, 그 세 문제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면 시간은 저절로 줄어드는 거지, 여러분이 급하게 한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고요. 급하게 하면 답이 안 나오죠. 2개 남죠. 그럼 고민하죠. 다시 읽어야 되죠. 그러면서 그나마 줄여놨던 시간이 다시 늘어나요.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니까 기출로 이걸 하자. 그래서 요거를 저랑 강의로 해결을 합시다. 이 5일간의 화작은 요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평가원이 어떤 식으로 지문을 썼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냈고, 어떤 문제에서 엄청나게 틀렸고, 왜 틀렸는지, 무슨 생각을 했길래 틀렸는지,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야겠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자고요. 여러분 혼자 하기 힘드시니까 제가 싹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공부했다고 끝나진 않습니다. 이제 감상승을 위한 학습을 해야 돼요. 말이 감이지 사실 강의로 우리가 학습한 것 완전히 이렇게 떠오르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면 6구평은 언제 하면 되냐면 2주 전, 수능은 4주 전. 무슨 말이냐? 화작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공부의 메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독서와 문학이 메인이죠. 평소엔 독서 공부하고 문학 공부만 하세요. 그러다가 저와 함께 한 번 싹 정리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잊어버려. 그러다가 6평 보기 2주 전, 그러니까 5월 중순이겠죠. 그때 공부했던 거 한 번 정리 다시 하고, 이 감상승을 위한 학습은 기출 다시 한 번 보고 사설 한 번, 두 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출과 사설을 각 50%의 비중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2주 전에 한 번, 4주 전에 꾸준히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평 한번 봐. 그리고 그냥 까먹어. 문학 독서 해. 그러다가 9평 2주 전에 한 번 다시 해. 그리고 까먹어. 그러다가 10월 달부터 이제 수능 볼 때까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죠. 요런 흐름으로 공부하시면 된다. 자, 강의 진행은 어떻게 할 거냐?
일단 교재를 보시면 앞에 인트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6월, 9월 수능 문제가 실려있는데 설명 잘 듣고 하셔야 돼요. 작년 6월, 9월 수능을 물론 풀어보셨겠지만 한 번 더 먼저 풀어봅니다. 근데 깨끗하게 봐. 그렇게 보지 말고 아니면 한 번 더 풀어야 되거든. 먼저 풀어봐. 그래서 뭘 맞고 뭘 틀렸는지 자신의 국어 노트 한 권 정도는 있죠? 거기에다가 작년 6월, 9월 수능에서 자기가 틀렸거나 시간 소모가 컸던 문항을 체크를 해놔. 아, 이 선지 진짜 헷갈려서 그런 거 체크를 해놓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나서 화법 2시간, 화법과 작문 융합된 세트 있죠? 좀 긴 거. 그거 4시간, 작문 2시간. 그러니까 총 8강에 걸쳐서 강의를 쭉 듣는 거예요. 참고로 이 부분은 바뀔 게 하나도 없어서 제가 굳이 안 찍습니다, 새로. 작년에 찍은 거 그대로 갈 거니까 왜 재탕이냐 이러지 마세요. 재탕했어요.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거 쫙 들어. 그리고 나서 완강을 하고서 먼저 풀어본 이 작년 6월, 9월 수능을 한 번만 다시 풀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9강부터 10강, 11강 각각 6월, 9월 수능 제가 해설을 할 겁니다. 이건 해설을 들으시면 돼요. 근데 막 이 해설이 여기서 얘기된 거랑 관련지어서 최종적인 마무리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인트로에 있는 6월, 9월 수능을 먼저 푼다. 그리고 파트 1부터 파트 3까지 재탕된 강의를 다시 듣는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작년 걸 풀어보고 해설을 듣는다. 근데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 6월 거 다시 풀어보고 9강, 9월 거 다시 풀어보고 10강, 수능 마지막으로 풀어보고 11강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실 때 6구 수능 풀 때 시간을 미리 정해놓지 말고 측정만 하세요. 그래서 뭐 10분 컷 할 거야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 어느 정도 걸렸는지 체크만 해놓고 두 번째 풀 때 다시 한번 시간 체크해보고 이런 식으로 강의와 교재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총 11강으로 진행되는데 1시간씩 꽉꽉 눌러서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좀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부분인데 많은 학생들이 2번으로 하시죠? 문제 보면서 선지 보고 필요한 거 읽고 필요한 거 읽고 필요한 거 읽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췌해가면서 문제 풉니다.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발췌를 하면서 읽으면 실수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면 실수라는 건 결국 뭐예요? 선지가 되든 뭐 대화가 되든 학생이 쓴 글이 됐든 이거 다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문장은 수많은 단어들로 결합되어 있죠. 근데 발췌하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들 중에 반드시 누락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눈으로는 맞는데 머리로 정보 처리를 안 해서 요렇게 읽는 거야. 얘를 빼먹고 요것만 보는 거지. 그리고 이거 갖고 답이 안 나오니까 뭐 하겠어? 생각하기 시작하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들어갈까? 주관이 들어가면서 오답을 답으로 바꿔버리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문 먼저 읽자.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정독이라고 표현했지만 독서 지문 읽듯 막 각 잡고 이렇게 읽을 필요 없어요. 같이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강의 듣고 전략적으로 읽으시면 돼요. 이걸 모르니까 시간 너무 오래 걸려. 문제 먼저 볼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략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시간 안 걸려요. 발췌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확할 거 아니에요. 실수가 없어요. 지문 먼저 보고 문제로 가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는 선택하시고 모르겠어. 나는 뭐 하작에서 한 2개 틀리고 그냥 5등급 받으면 돼. 그러면 뭐 편하게 하세요. 근데 적어도 하작만큼은 난 다 맞고 싶다. 근데 대신에 너무 오랜 시간 쓸 수 없다. 그러면 강의 듣고 전략 흡수하시고 전략대로 실전에서 실천해내서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내시면 실수가 없고요. 시간도 줄어듭니다. 근데 2번으로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일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왠지 틀린 것 같아. 평소엔 맞아요. 근데 긴장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수능이겠죠. 극도로 긴장된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불안해요. 이 상태로 답마저 안 나와 지금. 그러면 어쩔 줄을 몰라요. 플랜 B도 없는 거야 이건. 근데 어렵게 안 낸다니까. 함정도 없다니까. 무리하게 시간 단축을 욕심내다가 안 좋은 결과 오게 하지 마시고 좀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것인지.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